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후보 측에 결선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안 돼. 사실 결론이 끝났고요. 이낙연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경선 승리한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이렇게. 근데 좀 여전히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걸 경선 현장에서 바로 했다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패배로서 축하받고 같이 원팀으로 가자고 으쌰으쌰 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늦춰서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든 다음에 축제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다 빼버리고 이렇게 씁쓸하게 그렇게 경선 승복 선언을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낙연 본인에게는 또 무슨 득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이게? 이득 없죠. 본인에게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까지 끝까지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 표현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장 알아먹기 쉬운 그 똥파리라는 표현이잖아요. 똥파리와 연관성 있는 캠프를 꾸렸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에요. 이재명이 몇 프로가 나와도 승복 안 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막 3차에서 막 60% 이상 나오고 그래갖고 이거를 사퇴한 후보자들 표를 빼고 났더니 뭐 49.33이다 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이거 주도했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윤영찬, 예. 설 그러니까 윤영찬이 그때 이재명 후보로 결정될 때 승복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해. 그게 적나라하게 잡혔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 이낙연 자체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발을 빼고 싶어도 강력한 지지층, 그러니까 자기 지지했다는 소위 똥파리들 때문에 바로 발을 못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퇴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당무위원회에다가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본 다음에 이걸 결정 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실 뭐 내가 말씀드렸던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나 그 지지 세력들 중에는 사실상 똥파리가 대부분 장악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고요. 5년 동안 이재명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빌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랑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완전 사라지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결정됐을 때 수락연설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게 보여요. 목소리 톤이나 말투에서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결정된 뒤에 별도로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원팀이 돼서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에 이재명 여론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근데 수요일이 돼서야 지금 이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 똥파리들이 수용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낙연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가처분 소송 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소송 들어간 것도 있어. 그러니까 경선 결과를 인정 못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OX가 아니라 그냥 그 기각 판정을 내릴 겁니다. 새날도요 이 이야기는 아마 오늘 방송까지만 할게요. 본선에는 도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봐. 이쪽 민주당 지지 세력의 일종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닥의 그 유튜버들을 다 이낙연 뭐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올려놓고 왜 니들은 나 지지 안 해? 니들 이재명한테 돈 받아먹고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거자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게 만든 것도 똥파리 마인드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방송들이 성명서 비슷한 걸 냈지만 사과 한마디 안 하셨고요. 심지어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고까지 했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이재명 경기도에서 광고를 줄 때 이재명 지사 빨아준 사람들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이런 방송들을 주류 매체처럼 인정해준 사람이 유일하게 이재명이었고요. 그때 그 방송들은 이낙연 총리를 수도 없이 많이
찬양하면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섭외 과정에서 그렇게 까이고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칭찬만 해댔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지사는 다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떨어져 내려와 놓고 이제 와서 그걸 남 탓하면 안 되죠. 지금 그 남 탓이라는 워딩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뭐 윤영찬 의원이 그 경선 당일날 했던 그런 말들이라던가 그 수락 연설하지 말고 내려와라라던가 아니면 서른 의원이 그 CBS 나가가지고 인터뷰한 것이 예. 다시 논란이 됐어요. 어제 인터뷰를 다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이 구속에 관한 뜻은 나는 정정할 생각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아침에 인터뷰를 나갔는데 그거는 캠프와 다 상관없이 개인이 결정한 거라고 캠프에서 약간 꼬리 자르는 듯한 식의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른이 캠프에서 맡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섭외가 됐던 거고 공중파에. 예. 그런데 주위에서 의원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그날 아침에 전화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전화를 끄고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같이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못 나가게 했었으면 집에 찾아가서 차를 막아서라도 못 나가게 했었겠죠. 근데 나가서 서른이 사고를 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뛰어내릴 그렇죠. 사람 뛰어내리고 이제 기어 내려갈 사람 기어 내려가고 이렇게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 친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면 그 선대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 한 발을 걸치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끝까지 무슨 뭐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그 극렬 분자들이 좀 소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만 일단 손절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원래 우리 식구였던 척 하면서 이제 조금 이게 안아주는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무위원회 전체 인원이 76명이래요. 현장 참석한 사람이 49명, 서면으로 지출한 사람이 15명, 그리고 64명이 결론을 냈는데 투표를 붙인 것도 아니에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건 기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각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가처분 신청 자체는 하려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것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 경선 승복의 전통을 지켜라. 왜냐하면 50.01대 49.99가 나온 게 아니잖아. 이미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민주당 룰대로 했고 그렇게 하면 50%가 넘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11%나 지신 분들이 마치 본인들이 승리한 것 같은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당무위원회까지 가서 이낙연 캠프에 뭐 퇴로를 열어주긴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캠프에서 여러 가지 미움을 샀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에 신경민은 저는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민주당 총선 경선도 불복한 사람이에요. 맞아. 영등포을. 예. 그런 사람들이 징계가 안 되니까 자신들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들이 꽤 있는 거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충동질했던 게 똥파리라고 하는 극문 세력들이고요. 이 자들은 저는 민주당에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결정이 이제 확실하게 된 거고 이 과정에서도 얘들은 이재명 지사 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낙선 운동이 시작됐다고 애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니까. 이재명이 안 되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이놈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이재명을 깠었는데 이재명은 문 대통령이 위해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소수로 전락해서 이재명 낙선 운동할 놈들이에요 이게. 거기에 이제 업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낙연이 승복 선언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예. 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낙연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싫어서 이낙연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장단에 놀아난 국회의원들이 진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에 일요일부터 경선이 끝난 일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이낙연 대표는 어디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실 캠프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인터뷰 나오고 했었던 거지. 자가격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승복도 사실 그냥 지금 보도로만 나와 있는 거지 본인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일간 동안 사실 그 민주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렸어야 될 부분을 본인이 많이 또 갉아먹은 거의 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그렇죠. 면이 이거 서면으로 있다고요. 됐어요. 경선 승복 이재명 뭐 후보 축하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금 창피한 그런 순간 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어떤 살아온 행적을 보면 사실 한 번도 실패한 그런 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최초로 이제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임팩트가 남아 있는 게 마차님 말씀하셨던 그 똥파리들이 앞으로는 이재명과 더불어서 이낙연을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자기를 비난할 때 어떤 임팩트가 돌아오는지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낙연 후보의 SNS 전 후보의 SNS에 들어가면은 이제 후보님은 쉬세요. 나머지 저희가 할게 이지랄 떨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별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걸리적거리긴 할 거다. 왜냐하면 캠프에서도 뭐 오늘 신경민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처분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해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캠프로서는 가처분 신청할 생각은 없지만 자기가 알아보니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더라 라면서 던져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다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미워서 나한테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치기 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아니 지금 어차피 2위 후보가 떨어질 거 아는데 경선 현장에서 뭐 부인이 와이프가 들어온다고 해서 영부인하고 외치면 내가 본인이라면 너무 창피할 것 같거든. 싫을 것 같거든. 그게 전체적으로 단체가 마치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지금 완전히 과열돼가지고 쏟아 부었다가 지금 월화수 지나면서 이 분위기 이렇게 승복할 수 있게끔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야 됐는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담했던 특히 서른, 박광온 그리고 윤영찬 이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민주당 지지층의 바닥 민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갔던 분들 그런 거죠. 승패는 사실상 이재명을 한다면 해버리는 그 지점하고 이낙연은 어떤 자기 권한이 주어졌을 때 못했던 점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아 이거 뭐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재명은 범죄자인 것 같은데 우리 후보는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이 뇌피셜로 계속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도 선거 결과를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후보의 입장문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구구절절하게. 이거를 본인이 읽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건 정치인들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구나를 한번 이번에 제대로 본 인간 민낯을 한번 제대로 본 물론 이런 선거가 있으면 다 미쳐 돌아갑니다. 정상은 아닌데요. 근데 기본적인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못 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늘 그 민주당의 원로들, 고문단들이 지금 모였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진짜 나이 많이 드셨다 오랜만에 보는 분 중에 김홍기 전 의장 있잖아요. 문희상 의장도 나오셨고 맨 오른쪽에 보면 추미애 대표도 있죠. 경선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는 나왔어요. 당 대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직 당 대표는 당연직 상임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찬 대표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응원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와야 되는 자리네요. 이낙연 대표도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 나온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직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경선 후보였기 때문에 뭐 힘 실어주면 좋은 건데 추미애 후보는 한 발짝 더 나온 거죠.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주면 더 좋은 거지.
정세균 후보도 나왔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역시 자리. 추미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애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장관님밖에 심성 없어요. 자체가. 아휴. 결국에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다시 스타트하는 거예요. 민주정부 제4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뛰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은 원래 문 대통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했었죠. 이낙연 후보 지지자, 소위 똥파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비용 대납 의혹 고발 한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큰 건을 하나 대법원까지 치렀는데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그걸 고발을 했던 사건이 있다고. 그거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이 논란을 한번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 할 때 우리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네. 돈은 줄었어요. 재판 받느라고. 자택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이 줄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그 똥파리들이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 그놈이 그럴 만한 짓을 했구나 싶은데 검찰이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정말 끝까지 수사권 박탈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 내용을 서류상으로 검토만 해봐도 이거는 수사할 만한 건이 아니라는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현금 예금액은 그 2, 줄었고. 3억 원 줄었고 그게 그 아파트 그 공시지가 평가액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약간 그 종합 그 금액이 약간 상승했다. 이게 단데 여기에서 불법이 생길 만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것들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걸 고발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똥파리들이 만든 예. 뭐 뒤에 당자란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지들끼리 만든 단체인데 이재명 끝까지 가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문 대통령 지지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적으로 싫을 수 있지만 본인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진심이 내가 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지하는 게 맞고요. 심정적으로 싫으면 뭐 어디 가서 나는 홍준표 찍을 거야. 나는 윤석열 찍을 거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진짜로 그래서 똥파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똥파리 이야기를 했었느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찍느니 나는 남경필 찍겠다고 하면서 아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구나. 진짜로 민주당 결도 아니고 노 대통령 어떤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기억하는 놈들도 아니고 그저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흑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악마가 돼야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갖고 와서 지금도 이재명 재산이 재판을 받았는데 늘어났대. 뭐 3억이 뭐 늘어났대.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 집값은 이낙연 총리 때 올려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 집값이 올랐다는 것도 사실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미지상 프레임상 이재명의 재산이 올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모르고 고발한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은 네. 다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남경필 뽑자고 했을 때 많은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똥파리에 동조돼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맞나? 이재명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고 해서 동조됐던 사람들이 남경필 뽑자고 했을 때 정신 차리고 나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후기를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아, 똥파리에서 지금도, 탈출하신 거예요. 네, 지금도 탈출하실 분들 이 사람들이 뭐 나는 홍준표를 뽑겠다 윤석열을 뽑겠다 하는 순간 깨어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약 2,000명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SNS에서 2,000명이라는 수는 무시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의 유튜브 활동하는 분들에 비하면은 그게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똥파리 여러분들 넘어오세요. 우리는 반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찍은 사람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대북 언제든지 방송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북 얼마든지 방송. 넘어오세요. 아니 원래 괜찮습니다.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서른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이면요, 사람 마음 풀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 안티 이재명과 엮여서 끊임없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까지 꺼내면서 감옥에 보낸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극점에서 막 분노가 폭발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됐다, 선거가 그런 거 아니냐,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과성을 바치겠다 하면 또 마음 풀려. 그럼 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네네. 그게 정상적인 그럼요. 거죠. 네, 위드 코로나도 하는데 위드 이낙연 못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장동 게이트를 대하는 것이 이제 뭐야,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그 법조 게이트, 아까 우리 대표님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제 늦었지만 3일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오시면 넓은 마음으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대법원까지 가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똥파리들이에요. 재판을 보면 김부선한테 후원금 주고, 그 김용환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다, 대장동도 거기서 사실상 법적으로 판단이 났는데, 그랬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힘을 등에 업고 이낙연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셨고요. 그건 사실이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유명한 그 이동용 작가가 만든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똥밀 필패. 네. 똥파리가 밀면 반드시 진다. 이번에 증명이 됐고요.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똥파리라고 분류받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는 문 대통령 지지자야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진짜로 커밍아웃 하시고 나오시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은 예. 방법일 것 같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진짜로 문 대통령 지지여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반성을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들 반성 한번 해보라고. 이재명을 격렬하게 악마화 시키는데 내 욕심이 아니었느냐, 문 대통령 굿즈 만들어서 돈 버는 놈들의 욕심이 아니었느냐, 얘네들 뭐 까먹것만 있으면은 후원 계좌 내걸고 후원해달라고 지랄 연병들을 떨고 거기다가 합세해가지고 이재명은 악마야, 그렇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 건지 난 정말로 궁금하긴 합니다만,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세력이 막 충동질해가지고 생겨난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거기 속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 민주 시민은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재명이 훨씬 더 문 대통령을 잘 지켜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빨리 탈출하시는 것이 전 도움이 된다. 얘네들 일부 다수는 이재명 찍느니 홍준표나 윤석열 쫓겠다고 분명히 할 거예요. 한 6년 동안 당해보세요. 어떤 감정인지를. 그런 악에 받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난 그 사람들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캠프는 그걸 몰랐거나 알고도 그걸 이용해 먹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게 궁금해요. 그 논란 속에서 대표적인 게 4.4.5입 논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4.5입을 왜 이 케이스에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좀 악랄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근데 4.4.5 같은 경우에는 경선, 이거는 캠프의 문제예요. 제대로 이의 제기를 했느냐? 근데 이의 제기를 못 했겠죠. 그러면서 경선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의 제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경선 연기해달라고 할 때만 해도 경선 연기해달라고 들어 누웠었잖아요. 그래서 경선 연기해줬어. 근데 이때는 4.4.5인 문제가 터질 때까지는 자기가 1등할 줄 알았고 사퇴할 사람이 나올 줄 몰랐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겠지.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다만 서른 의원이 나와서 뭐 그 송영길 대표 흔들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당원 손으로 뽑은 당 대표예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우, 그 만에 그 홍영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합니다. 정말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원들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에서 똑바로 바로 잡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낙연이 대표가 되던 당시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똥파리들아, 4.4.5입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도 몰라. 이들은 이승만이 원래 헌법에 2번만 하게 돼 있잖아. 연임을 2번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3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렇게 투표를 붙여요. 그랬더니
재적 국회의원이 203명이야. 그래서 3분의 2가 3분의 2가 예. 3분의 2가 되려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근데 투표를 했더니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눠 보니 203명의 3분의 2는 135.33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숫자랑 다르게 사람은 3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136명이 아니고 135명이면 3분의 2가 된 걸로 보자라고 통과시켜버린 거야. 이거랑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퇴 후보자의 표는 무효표로 만든다랑 4.4.5입이 어떻게 같냐고요. 이런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4.4.5입 개헌하고 같다. 그러니까 4.4.5입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5입질의 다른 변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4.4.5입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4.4.5입하고 이상하다. 4.4.5입하고 이 그 민주당 무효표 그 논란하고 이게 4.4.5입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똥파리라지만 정말 이렇게 무식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이낙연 대표는 뒤로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가격리를 가장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그 기자회견 한 게 국감 나가는 것이 가장 이재명 다운 거잖아요. 지금 예, 정면 예, 돌파. 그렇죠. 본인이 돌파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경선 승복 못하고 불복이라는 말도 못하고 한 3일째 아무 말 없이 뒤에 숨어 있는 사람하고는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몇 % 득표로 후보됐는지 혹시 아는 사람? 50%가 넘습니다. 72%예요. 어마어마한 것 같죠. 맞췄다고 칭찬해줘야죠. 그러네요. 50% 가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사퇴를 합니다. 그 후보들이 뭐 김근태, 유종근, 한화갑, 김중권, 이인재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계속 떨어져 나가. 마지막에 두 사람 남아.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남았었고 노무현 후보가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 표만 했더니 72%가 나온 거야. 그때도 그렇게 했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후보로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득표율은 제가 봤을 때 한 40%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인재 표, 김근태 표 이런 표들이 다 사표 처리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율이 72%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되었었는데 왜 유독 이번만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퇴한 사람은 그 다음 투표에서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퇴한 사람의 표를 남겨뒀을 때 이 전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표 그 무효표는 전체 숫자에서 빼는 게 분자 분모에서 예. 다 빼는 거죠. 예, 예. 양쪽에서 다 빼야죠. 예. 그러니까. 빼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처럼 표기하는 그러니까 종이에 용지에 표기하는 투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퇴하면 그 다음에는 그 후보의 누를 선택지가 없어요. 쟤네들 표현처럼 사퇴한 이후에 나오는 표는 사표로 처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표 처리는 물론 지금 당무위원회 나온 결과물 중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런 경선룰이 뭔가 조금 더 좀 불완전하다. 나중에 이 경선룰은 좀 손을 봐서 완벽하게 만들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어. 인정.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표한 사람이 이후에 나오는 표를 사표 처리된다고 말하는 논리, 신박한 논리를 개발해. 이게 사실은 이승만이 수학자 동원해서 했던 사사의의 논리를 개발한 거야. 아니 근데 정말 창피한 것은 이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거는 이낙연이 당대표가 될 때 컨펌해서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삼아봤자 자기 당대표한테 계속 침뱉는 꼴이에요. 아, 자, 어쨌건 간에 뭐 채팅창에서도 이제 그만 이야기 하라 그러는데 오늘만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만 한다고 오늘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겼으니까 묻고 넘어가면 똑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3차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 도움이 안 돼요. 오늘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민주주의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진상규명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여론조사는 다 잡히지 않는 이상한 흐름이 이낙연을 60% 넘게 득표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선거 제도면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선 출마할 때 한꺼번에 모집해가지고 쫙 그 사람들이 투표를 뭐 나눠서 하게 한다거나 예. 그런 지역별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이게 역사의 반복이 안 되는 거지. 야, 이낙연이 뭐 승복 뭐 입장문 내놨으니까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니까 직접 나오셔가지고 화면에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선거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민심을 못 읽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반하는가 한 번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5개월 남았기 때문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5개월 동안 열심히 응원하면서 방송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이런 논란은 또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그런 얘기 하나 한번 해드리고 갈까요?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방송 어떻게 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지 마시고. 단 2, 3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아우 기쁩니다. 예! 뭐 경선 과정에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신사와 안정감을 가진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가 되네요. 예. 아우 나 우리 낙연이 형 될 줄 알았습니다. 나도 될 줄 예, 알았습니다.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긴 하지만 또 떨어진 후보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우, 이재명 지사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민심이 예. 이낙연 후보에게 문 대통령 지키라고 그렇죠. 밀어준 것 같고요. 예. 아직도 이재명 지사는 좀 이낙연 후보에 비하면 뭐 품격이 좀 덜 엄중하시고 그래서 예. 민심이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냐. 자, 그러면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정권 재창출 갑시다. 원팀. 지금 들어오신 분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이렇게 했을 거라니까 진심으로. 예. 내 목표는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죠. 예. 예. 근데 아직도 태세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을 깔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봐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 뇌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네. 이낙연 꼴 보기 싫어서 안 찍을 애가 되면 똥파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 상황이 돼도. 근데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내가 이낙연이 뽑혀도 분명히 나는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 방송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댓글창이 맞아 폭발하는군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됐어.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정권 재창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 지지했는데 이낙연 됐다고 막 화를 내면 정권 재창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같이 다해서 싸워야죠. 열심히 춤을 출 겁니다. 예. 그럼요. 예. 푸나님 실망이에요. 너무 상황몰이 잘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낙연을 뽑는 게 낫지. 홍준표나 윤석열 뽑는 게 나아? 아, 그렇죠. 그럼요. 정당의 결의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해도 대통령이 이재명만큼 어떻게 뭐 치열하게 못할 수 있지만 정책을 해도 걔네들보다 나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원팀을 되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먼저 자기 마음을 풀고 그래도 안 돼서 좀 짠하다. 결국은 승복했구나. 이낙연을 앞으로 조롱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야 그 양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끝없이 이낙연을 미워하고 그러면 원팀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쉬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박근혜조차도 이명박한테 경선 졌던 그해 그 경선 현장에서 바로 승복 연설을 합니다. 이제부터 박근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재명입니다. 이명박입니다. 이렇게 박근혜가 그런 연설을 한다니까요. 박근혜가 한 게 아니라 써준 걸 읽은 거 써줬겠지만 아닐까요? 네네. 박근혜가 지 입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한 거지. 그치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경선 끝나고 이제 그 감사 인사하고 내려왔을 때 이낙연, 이재명 두 분 포옹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뭐 뒤에 결과를 빼고 나서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꼭 안아줬을 때 그 부분에서는 아니, 싫으면 같이 안 왔는데 맞아. 이낙연 후보가 같이 안 와요. 네, 그니까 그때 감동이었는데 그 감동이 5분을 못 갔던 게 문제예요. 예.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결론은 오늘부터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언급 안 하거나 뭐 원팀으로 만드는 과정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아직 마음이 안 풀렸잖아요. 나한테 실망했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가끔 결국 이런- 우리 목표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도 이낙연도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힘드네요. 네.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우리 죽어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면 우리가 방송이 편할 것 같은데. 왠지 그 천공수님한테 물어볼 것 같잖아요. 저기 압색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요? 압색 한번 해줘.